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필수 이론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제 오늘 실강으로 입체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수업한다고 이제 지금까지 거의 30강 넘게 이제 그 입체화까지 진행을 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1장 우리가 결합과 구조잖아요. 1장 결합과 구조. 결합과 구조, 구조와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리고 산염기, 그죠? 크포에서 산염기. 그리고 2장이 알케인, 그리고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공부를 한 거고, 이제 3장이 입체화학을 공부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크포 여기까지 진도 나갔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단원들이 굉장히 이 3단원까지가 굉장히 단원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산염기 할 때, 뭐 결합과 구조 산염기 할 때 막 방향족 얘기하고 뭐 반응도도 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벤젠고리 반응도 소개했고 막, 그죠? 이 컨포메이션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입체학 하면서도 제가 반응도 소개했고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단원 복합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통합 필수 이론에서 공부를 꼼꼼하게 복습한 친구들은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뒤쪽의 반응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다뤘던 반응들은 뒤에 가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단원 복합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뭐 이해하기가 편한 친구들은 앞으로 유기하기 늘 즐거울 거예요. 계속 쭉 따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단원 통합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응 파트가 가면 다시 다 나옵니다. 실내로 오늘 에폭사이드 고리 열린 반응으로 주생성물에 존재하는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을 따졌죠. 그죠? 근데 에폭사이드 고리 열린 반응의 산성 조건, 염성 조건이 판단이 잘 안 돼요. 알코올과 있어가면 당연히 이 내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다른 복합적인 내용들이 크게 잘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들은 크포할 때 이제 이론 복습과 함께 꼼꼼하게 크포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질문 답변도 달다 보면 많이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좀 더 심화된 개념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죠. 맞죠? 뭐 예를 들어 포미라 반응도 소개했고 아노모 효과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봐서 이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응약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틈틈이 여러분들이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뭐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외적으로 뭐 필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 통해서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여러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하는 게 많아요. 아이패드 이제 컴팩트 필수 이론도 촬영해야 되고 이제 매핑 강좌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서 매일마다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틈틈이 이제 기력이 되는 대로 힘내서 여러분 크포에서 어떤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산염기 얘기를 했어요. 이 산염기 얘기에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여기는 이 프로톤의 pK 값이 대략 50이란 건 잘 아시죠? sp3탄소에 결합한 H고요. 얘는 sp2탄소에 결합한 H니까 44, 45. 얘는 삼중결합 sp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것이 25 또는 26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이 pK 값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카인에 결합하고 있는 이 삼중결합 탄소에 결합한 수소가 가장 산도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HA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변된 HA라고 하면 산도는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짝염기의 뭐에서 안정도에서 결정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각산의 이 양성제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양성제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양성제가 떨어져 나갔을 때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서 이제 오비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음이온의 안정도가 결정되어질 텐데 우리 교재처럼 얘는 sp3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sp2 혼성 오비탈이란 얘기고요. 얘는 sp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s 분율이 증가한다. s 분율이 증가하고 s 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쌍이 핵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이쪽이 무슨 산이다? 가장 강산이고 pK 값이 얼마가 된다? 25, 2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CH 결합의 결합색이 증가합니다. 결합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합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중 결합에 결합한 CH 결합이 가장 짧아요. 가장 짧지만 무슨 산이다? 강산이에요. 왜냐하면 결합끼리 결합색이랑 산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산도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산의 짝염계의 뭐에 의해서 안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요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크포에서 문제를 낸 것도 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짝염기의 안정도를 얘기할 때 짝염기 A-의 안정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이 음이온의 안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성화에 따라서 이 짝염기의 안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혼성화 효과에 의해서. 자, 보세요.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여기도 알코올이죠. 얘도 알코올이죠. 얘도 알코올이에요. 근데 pK 값이 약간씩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큰 차이는 나지만 약간씩 차이 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코올은 뭐 15, 16이에요. 뭐 10대 중후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는 요탄소 혼성이 sp3입니다. 여기는 혼성이 뭐죠? sp2죠. 여기 혼성이 뭐예요? sp2죠. 여기는 뭐예요? sp죠. S 분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되겠대요. 요렇게 됐나요?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이 알코올과 이 벤질 알코올이죠. 얘는 벤질 알코올. 이 벤질 알코올을 비교하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벤질 알코올이 조금 더 강산이에요. 왜? 여기 혼성이 sp2니까. S 분율이 큰 원자단에 의해서 짝염기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유발 효과에 의해서. 그죠? 얘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관용명으로 통합 필수 이론할 때도 했죠. 프로파질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파질 알코올. 그러니까 프로파질 알코올이 pK 값이 13.5래요. 꽤 강산이네요. 알코올치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삼중결합의 sp 탄소에 의한 짝염계 유발 효과 때문입니다. 맞죠? 이런 현상이 지금 보시면 이게 카복실산이잖아요. pK 값이 4.9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혼성이 sp3죠. 여기는 sp2죠. 여기 sp2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뭐 비슷하다고 얘기한 건 얘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파티션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런데 여기가 삼중결합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SP잖아요. 꽤 떨어지네요. pK 값이. 지금 보시면 얘랑 비교했을 때도 꽤 떨어져. 3 정도 차이가 나죠. 얘랑 비교했을 때 pK 값이 대략 2.5, 2.6 정도 차이가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혼성에 따른 유발 효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게 이 아세트산과 이 벤조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pK 값을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도 된다고 했고, 그죠? 이 아세트산은 pK 값이 4.7 정도 되고, 맞죠? 이 벤조산은 4.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2 여기 4.2라고 나와 있듯이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요탄소의 S 분율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S 분율로 인해서 우리는 벤조산의 짝염기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O-가 되는데 뭐 이렇게 공명되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공명되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이 있는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메틸 그룹이냐, 여기는 이 벤젠골이냐. 그죠? 차이점이 바로 이 벤젠골의 탄소 혼성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sp2, 여기는 sp3. 이 차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의 안정도를 논하는데 여기는 파이 전자가 방향족이에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제시된 두 구조에서의 음이온의 안정도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혼성에 따른 짝염계의 안정도, 그러니까 유발 효과로 설명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넘어가 보죠.
그리고 여러분 얘는 pK 값이 우리가 그냥 보세요. 알코올 pK 값이 10대 중반이죠. 이건 페놀이요. 페놀 pK 값 대략 얼마에서 결정돼?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페놀에 뭐 이렇게 EDG가 치환돼 있건, 여기 Y라고 해서 얘가 EDG가 치환돼 있건, EWG가 치환돼 있건, 맞죠? 당연히 여러분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EDG가 치환돼 있으면 10보다 좀 클 거고, 보통 EWG가 치환돼 있으면 10보다 작겠죠. 맞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카복실산이죠. 얘가 5 정도에서 결정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요. SO 이중결합 우리 크포에도 있었죠? 1장에 이 구조예요. 오케이. 얘는 pK 값이 얼마?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R이 CH3면 MsOH, R이 벤젠고리의 톨루엔이면 TsOH, 맞죠? R이 CF3면 TFOH. 엄청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강산들이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CO2H, SO2OH 누가 더 강산이다? 이쪽이 더 강산이에요. 그래서 pK 값이 대략 5 정도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알코올로부터 알코올이 15, 방향족 알코올이 페놀이 10, 카복실릭 애시드가 5, 맞죠? 설퍼닉 애시드들이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 정도로 레인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산도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은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요 프로톤의 pK 값이 15.5래요. 여기는 요 프로톤은 pK 값이 36이고요. 여기는 요 프로톤은 62라고 돼 있어요. 엄청 약산이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수에서 얘가 15.5. 이거 탄소에 결합한 H치고 꽤 강산이죠. 그 이유가 요 짝염기인데, 짝염기가 뭐다? 방향족이다. 아로마틱이다. 이거잖아요. 음이온이 평면 구조고 6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틱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 여기는 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음이온이 되면서 짝염기가 되죠. 이 NiO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됐어요? 교재 나플러너 평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평면이 아니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방향족도 아니고 이렇게 방향족도 아니고 반방향족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방향족이에요. 비방향족. 그러니까 36.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다 뭐 코드 넘어갈 때 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pK 값이 62잖아요. 그럼 짝염기의 구조를 그리면 다음 같은 구조가 나올 텐데, 그죠? 얘는 여기 전자 쌍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파이 전자가 있으니까 몇 파이 전자가 되는 거예요? 짝염기에서 4파이죠. 뭐라고 표현됐죠? 반방향족이잖아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갈수록 이 음이온들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 짝염기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산이 될 거다? 약산이 될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올수록 상대적으로 이쪽이 뭐가 된다? 강산이다. 왜? 짝염기가 뭐하기 때문이다? 안정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 보세요. 지금 산소화합물의 짝산의 pK 값을 표현한 겁니다. 짝산의 pK 값. 자, 보시면 케톤 있죠, 케톤. 그러니까 옥시전 컴파운드라고 한 건데 여기 비공유연성 있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옥시전 컴파운드 HA 옥시전 컴파운드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했으니까 짝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조의 짝산을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 짝산의 pK 값. 이 짝산의 pK 값. 맞죠? 그럼 이게 짝산이면 이게 산이면 이걸 산으로 봤을 때 얘가 짝염기가 될 수 있겠죠.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염기고 염기의 짝산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산의 뭐 짝염기로 이해도 되고. 됐죠? 이때 여러분 이 카보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에 프로톤이 붙었을 때 얘잖아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 여기가 뭐 약염기란 얘기죠. 근데 엄청 강산 처리하면 이렇게 옥소늄 구조의 짝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비공유 이해죠. 예. 여기 붙었어요. 이렇게 양성자가 pK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 페놀도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7이죠. 비슷해요. 한마디로 카보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나 페놀의 하이드록식의 비공유 전자쌍에 양성자가 붙으면 이게 염기의 짝산이 되는데 이 짝산이 엄청나게 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도 카보닐 화합물인데
여기 비공유전자쌍 두 쌍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붙이면 누가 된다? 얘가 되겠죠? 이 피계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이걸 구체적으로 비교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값을 갖는 강산이고, 굳이 제가 여기서 정리하자면 이 구조하고 이 구조에서 정리하자면 우리 크포에서 했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다 산 처리하면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반응하는 고려하면 이건 아니라고요. 항상 누가 올바른 산염기 반응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됐죠? 넘어갈게요. 계속 해보면 여러분 알코올 이거는 여러분 잘 알코올 그죠? 알코올 여기 이렇게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 여기다 양성자 붙여놓으면 알킬옥소늄이죠. 마이너스 4 알킬기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저는 뭐 마이너스 1, 2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네요. 있어 여기도 마이너스 4 물 여기가 1.7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구조의 피계값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알코올이나 이서나 물에 양성자가 일어나면 즉 이 산소의 비공유해상에 프로톤이 붙으면 대략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결정되었을 것이다. 됐나요? 자 다음 볼게요. 아마이드 지금 아마이드에 여러분 여기 비공유전자쌍 있고 여기 비공유전자쌍 있죠. 누굴 염기로 사용해야 돼요? 얘를 염기로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그리면 다음같이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의 공명 구조가 누구예요? 얘예요. 어쨌든 아마이드가 염기로 작용했을 때 염기의 짝산이죠. 짝산의 피계값이 얼마? 0.5잖아요. 됐죠? 어쨌든 아마이드도 그렇게 여러분 강염기는 아니에요. 왜? 짝산의 피계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강산이라는 얘기고 강산의 짝염기는 뭐다? 약염기죠. 약염기. 그러니까 우리가 크포에서 강조했던 아마이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아마이드가 있으면 이게 아마이드 구조인데 아마이드 질소와 산소의 비공유해상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염기로 작용할 거다? 그나마 질소보다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작용할 것이고 즉 여기는 얘가 염기로 작용할 것이고 이 염기의 짝산의 피계값이 얼마다? 0.5라고 보면 마이너스 0.5라고 보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강염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약염기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엄청 강한 산을 집어넣으면 황산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산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 PDF 파일도 응답하라 할 때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고질병이라 또 짧게 못했네요. 18분 너무 길어. 여러분 10분 내로 다음부터는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리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너무 불안감에 떨지 마시고 계속 내가 부족한 걸 계속 공부해 나가서